컬리전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컬리전 디포머는 물체들끼리 충돌을 했을 때에 그 충돌에 의한 모양의 변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포머고요. 맥슨의 그 시네마 4D 헬프 페이지를 보시면 좀 옵션이 많습니다. 이 컬리전 디포머가 그 많은 옵션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헬프 페이지에 오셔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좀 먼저 하자면, 음, 모양이 변할, 모양이 변해야 하는 오브젝트의 컬리전 디포머를 차일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변하는 원인이 되는 충돌체. 지금 이 예시 이미지에서는 이제 빨간색 레드 스피어가 충돌체가 되겠죠. 그래서 컬리전 디포머에서 그 충돌체를 뭘로 감지할 거냐, 뭐 그런 세팅을 연결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충돌에 의한 모양 변형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도 소프트 바디의 그런 특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무거운 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충돌 디포머, 이 컬리전 디포머를 사용하는 것도 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C4D에 있는 예제 파일을 보면서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씬들이 잡혀 있지만 지금 이 디포머를 제가 딜리트를 해서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양을 변형시킬 아이는 이 노란색 바닥면처럼 생긴 이 아이의 모양을 변형시킬 거고요. 충돌체 역할을 하는 아이를 이 핑크색 스피어를 충돌체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돌체의 스피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션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까지도 이제 적용이 된 요 씬을 저희가 이 충돌 감지에 의한 모양 변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컬리전 디포머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 플레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저희가 디포머를 선택할 때에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디포머를 선택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아래쪽으로 차일드에서 들어가는 뭐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으니까 디포머 사용하실 때에 좀 익숙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필수로 알아야 할 건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차일드 시키는 것들도 그런 작업들이 반복되다 보면 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디포머를 적용할 때에는 Shift 키를 눌러주고 선택하면은 바로 차일드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런 뭐 반응이 없어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충돌체를 디포머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컬리전 디포머를 선택하면 이 아래쪽에 나오는 속성들 중에 콜라이더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이더는 충돌체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롭 충돌체로 설정한 아이를 여기에다 끌어다 놔주시면 바로 이렇게 눌린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이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계산을 할 때에 solver라고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지? 라는 타입들이 좀 있는데 크게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깥면끼리 충돌을 하는 설정이냐 혹은 뭐 안쪽에서 나오는 설정이냐 그래서 면의 그 앞뒷면에 따라서 뭐 계산 방식을 좀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슈퍼디가 판단을 해서 좀 더 알맞은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인터섹트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조금은 애매하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섹트로 잡아 놓으시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인터섹트로 잡아 놓으시면 아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의 설정은 일단은 크게 볼 것 없이 이렇게 바로 충돌이 감지돼서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고 하면, 음, 지금은 모양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죠. 얘가 지나가는 그 느낌 그대로 바로 모양이 적용이 되니까. 하지만 한번 모양이 이렇게 변형된 부분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유지하는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쪽에 가보시면 리스토어 쉐입이라고 해서 지금은 기본으로 100%가 잡혀 있지만 이거를 만약 0%로 내려놓는다면 쉐입 자체를 리스토어를 하지 않는 거죠. 되돌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쉐입이. 지금 워크 플레인이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필터에 있는 워크 플레인도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어를 해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뭐 지형지물 같은 거를 세팅을 할 때요. 이렇게 두 겹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땅이 있고 눈이 덮여 있다. 그러면은 뭐 공이 굴러가든 뭐 캐릭터가 뭐 발자국을 내든 그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리스토어를 해제시켜 놓는다면은 이렇게 안에 숨어 있던 면을 노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신 세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 값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0%, 온오프 개념이 아니고 0%, 100%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값을 만약 가진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차 표현도 가능합니다. 약간 타이밍을 약간 밀어서 되돌아오는 타이밍을 조금 더 천천히 되돌아오게끔 뭐 그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액체 성질이 있는 그런 물질의 표현을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리스토어 쉐입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아주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 어, 지금 for off 탭 같은 경우 none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for off 탭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 디스턴스냐 서피스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옵션은 이제 콜라이더 세팅입니다. 그래서 콜라이더 충돌체 기준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 지금 모양의 변형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커브의 변화가 있어야 이 폴오프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선 변화가 없고요. 이제 이 충돌면이 어떻게 부풀어 올라서 점점 이렇게 감쇄돼 갈 건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어, 중간면의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동세가 그래프로 잡혔다면 디스턴스 값으로 그 영역의 그 적용 범위를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렝스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전체적인 동세에 대한 강도를 또 세기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 폴오프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이런 충돌에 의해서 뭔가 부피가 밀려서 가는 뭐 그런 느낌들이 또 가능해지죠. 그래서 폴오프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쉐입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옵션이고 여기서 이제 리스터 옵션까지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중간값을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여운이 남는 거죠. 모션 자체에 부드럽게.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꼭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장치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충돌 디포머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디포머입니다. 그 뒤쪽으로도 뭐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맵이라든지 캐시라든지 뭐 어드밴스 탭에 보시면 좀 더 이 모양이 변형되는 그 장치들의 디테일한 옵션들이 좀 있지만 이것들은 뭐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을 설명하는 파트를 따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콜라이더 여기 세팅해 주시고 솔버 뭐 인터섹터 잡아 주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뭐 폴오프 탭에서
이 중간 부풀어 오르는 그런 중간면 표현을 하겠다는 설정해 주시고 바로바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은 변형이 된 채로 유지가 될 것인지 리스토어 쉐입으로 뭐 그런 옵션들을 좀 잡아주는 뭐 그 정도까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응용을 하자면 여기서 좀 뭔가 아쉽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나기가 좀 아쉽고 움직임 자체가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덜하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저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지글 디포머라고 해서 뭔가 이런 출렁거림들을 좀 더 강조해주는 디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글 디포머까지 더 추가해서 컬리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글 디포머로 한 번 더 만져주는 거죠. 쉐입을.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인 상태에서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서 드래그 값을 한 1% 정도로 낮춰주고요. 이렇게 형태를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옵션들의 값을 좀 낮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모션 자체의 여운이 더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컬리전 디포머로 뭔가 충돌의 변화를 주고 그 동세에 맞춰서 뭐 이런 변형되는 그런 결과에 좀 여운을 강조시켜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글 디포머 사용하셔가지고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도움말에 가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팁이고요. 한번 볼까요? 훨씬 더 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자연스러워졌죠? 네. 이런 잔잔한 물결 같은 액체 표현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디포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글 디포머가 아니고 컬리전 디포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컬리전 디포머에 대한 기본 설명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볼 수 있는 좀 또 예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만약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응용이 아주 무궁무진하겠죠.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모델링이 필요할 때도 뭐 기본적으로 요 삼각형을 하나 평평한 면을 잡아주시고 뭐 이런 프레임 역할을 하는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는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를 모델링 하셔서 컬리전으로 살짝만 충돌시켜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 튀어나오는 볼륨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식의 응용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아이들도 뭐 기본적인 페트병 모델 유리병 같긴 한데 뭐 병을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병의 형태를 잡고 만약에 저 안쪽에서 저런 올록볼록한 오브젝트들이 들어있고 컬리전 디포머로 뭐 충돌 설정을 했을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응용을 해보면 이런 비대칭 구조 같은 것들도 쉽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컬리전 디포머로 구현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도자기나 유리공예품 같은데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쉐입을 또 직접 실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뭐 모델링,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뭐 컬리전 디포머를 사용을 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충돌을 뭐 설정을 해주면 뭐이 모양을 표현하는 그 방식은 그렇게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션 관점에서 응용을 하든 뭐 이런 모델링 관점에서 응용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건 다 이제 오로지 사용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포머입니다. 저희는 요 지금 이 녹색 유리병 요런
디자인을 한번 컬리전 디포머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예제 파일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린더로 병을 만들어 놨죠. 병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컬리전 디포머를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콜라이더도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병이 콜라이더가 병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풍선 부풀듯이 그렇게 충돌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솔버를 아까는 인터섹트로 잡아놨지만 좀 더 인사이드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안쪽 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계산을 원해서 이 솔버는 지금 인사이드 스트레치로 걸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스피어는 지금 다 잘 들어가 있지만 이 스피어 자체에 여기에 빨간색 X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 활성화 시켜주면 이제 디포머가 적용이 된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만 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모델링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리 공예 작업을 할 때에 하나하나의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만들기는 너무나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저희가 3D로 이렇게 하나로 모델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베리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여기서 충돌체의 위치만 뭐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주고 스케일을 뭐 키워줄 수도 있고 약간 조그맣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칭이 되었든 뭐 비대칭이 되었든 그런 모양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희가 바꿔볼 수 있다는 뭐 그런 점이 이렇게 디지털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저런 공예품을 만드는 목적의 과정으로서도 저희가 미리 그 기본적인 느낌들은 이렇게 디지털 버전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어, 판단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디지털 버전의 모델링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큰 방향성을 여기서 잡고 실작업으로 이어나간다든지 뭐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세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컬리전 디포머를 걸어주고 충돌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충돌체 오브젝트만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컬리전 디포머로 모델링 관점에서의 응용이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상상해 본다면 이런 모양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좀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뭐 그런 모션들도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아주 뭐 리얼한 유리 재질을 부여를 하고 렌더링을 했는데 그 모양들이 이런 충돌체들이 막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장면들을 저희가 뭐또 CG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컬리전 디포머를 응용을 한 예제를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뭐 꼭 이런 형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보았던 이런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아주 심플한 뭐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 도우 같은데 반죽 같은데 이런 것들도 뭐 되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어떤 볼륨을 원하면 뭐 이런 식으로 구를 하나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바닥면 세팅해놓고 충돌을 시키면 되죠. 뭐 지금 디포머를 이 동그란 반죽에다 디포머를 주고 충돌체 역할을 하는 콜라이더는 이 바닥면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바닥면이 이 도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쭉 눌러서 바닥면에 눌리는 모양을 좀 자연스럽게 잡아준다든지 뭐 그런 응용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어, 적용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디포머라서 뭐 난이도는 그렇게 이렇게 기본적인 활용에
대한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가 있겠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만, 그 내용까지 다루려면 오늘 좀 많습니다. 설명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또 있어요. 뭐 버텍스에 뭐 특정 선택 정보를 집어넣는 뭐 버텍스 맵이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어야 하고,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이제 고정값으로 저장하는 뭐 캐시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 개념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다른 파트에서 아마 기본적인 걸 다루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뭐 컬리전 디포머에서 그런 요소들을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제들을 통해서 또 고급 기능을 설명하는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공부를 해 보시고, 우선은 오늘 이렇게 설명한 기본 옵션들만 가지고 한번 가지고 놀아봐도 충분히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컬리전 디포머는 뭐 설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